방식 개념 설명 기본적인 건 다 끝나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몇 개의 실전 팁 또는 발전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극선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타원, 쌍곡선, 포물선에서도 또 극선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그것도 교과 과정 바뀌긴 한데 용어는 극선 방정식이라는 거를 빼고 문제에 출제되지만 알고 보면 극선 방정식인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 남들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의 경쟁력. 극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두 개의 접선을 구하는 거를 배웠죠. 자, 지금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밖에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 이런 애하고 이런 애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점을 선생님이 P, 그 녀석을 A, 뭐 X1, Y1 이렇게 놓을게요. P, X1, Y1. 그리고 이 원 방정식은 기본형이었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밖에 한 점에서 원의 두 개의 접선을 긋게 되면 접점이 몇 개 생겨요? 접점이 두 개 생겨요.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접점이었고요. 여기도 접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접점을 각각 선생님이 A점과 B점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직선 AB를 원의 극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 요 파란색 직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극선 방정식을 유도해 볼 겁니다. 유도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각각 선생님이 A, B라고 놓고요. 얘를 C, D라고 한번 나눴어. 그러면 점 A, B에서 접선 방정식을 구해보면 원 위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 다 같이 불러볼까요?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위에 밖에 한 점 누가 있어요? 1 위에 p가 있죠. 자, 그것까지 여기다가 연결하면 t를 1식에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ax1 더하기 by1은 뭐가 되고요? r제곱이 되고요. 따라왔어요? 이 식을 내가 2번 식이라고 합시다. 지금 선생님 그런데 알려진 값은 뭐고 미지수는 뭔가요? 니네가 생각해. 누가 알려지고 누가 미지수야? 이 주어진 2번 식에서. x1, y1이 알려진 값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극선이라는 걸 찾는 거 밖에 한 점이 주어졌다는 거죠. A하고 B는 내가 위에 접하는 임의의 점으로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럼 누가 미지수예요? A하고 B가 미지수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A하고 B는 미지수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점 C, D에서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 봐요.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돼요? CX 플러스 DY는 R제곱. 그쵸? 네. 요걸 우리가 2번 식이라고 놉시다. 3번 식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3번 위에 누가 있어요? P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3식에 마찬가지로 P점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CX1 더하기 DY1은 뭐가 되고요? R제곱이 되고요. 얘를 4번식이라고 둡시다. 이때도 누가 알려진 값이에요? 얘는 이미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그죠? X1, Y1은 알려진 값이다. CD는요? 미지수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째려보냐면 2번식하고 4번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째려볼게요. AX1 더하기 BY1은 R제곱하고 CX1 더하기 DY1은 R제곱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2식하고 4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X1과 Y1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A, B하고 CD만 우리가 그때그때 집어든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2번하고 4번을 눈여겨보다가 관찰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결국 얘는 X1, X 더하기 Y1, Y라는 이퀄 R제곱이라는 식에서 바로 X 자리와 Y 자리에 뭔가 들어간 거네요. 왜냐하면 누가 상수니까 X1과 Y1은 이미 정해진 상수죠. 맞습니까? 이거 위에 X하고 Y 위에 결국은 이 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점 누가 들어갔고요. A, B가 들어갔고요. 그죠? 또 4식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C, D가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관찰해서 A, B, C, D 대신에 X와 Y로 바꿔놓은 이 식을 5번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5번식이라는 녀석은 X와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5번식은 직선이죠. 맞습니까?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위를 무엇과 무엇이 지나고 있어요? A점과 B점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다, 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5번식은 이 세상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 있죠?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5식은 직선의 방정식인 게 확실하고 식의 구조상 그 위를 A점과 B점이 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결국 5번식 자체가 직선 A, B구나라는 거죠. 맞습니까? 5번식 자체가 직선 A, B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결국 우리가 뭘 찾고 있었죠? 직선 A, B의 방정식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극선 방정식. 그러니까 오식 자체가 직선 AB다. 다른 말로 오식 자체가 뭐다? 극선 방정식이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원 밖에 한 점 x1, y1에서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었고 두 접선의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라고 하는데 그 극선 방정식이 마치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을 구했던 공식하고 동일한 형태의 공식이 얻어졌구나라는 거죠. 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의미는 달라요. 왜? 그거는 원 위에 점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원 밖에 점이 들어가서 꼴만 똑같이 생겼던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유도가 끝났어요. 결국 아까 박스치고 지금 형광색으로 박스치고 별표 친 5번 자체가 내가 찾고 있는 뭐구나? 공식이었구나. 극선 방정식의 공식. 이해했니? 네. 자, 요 유도 과정과 해석하는 그 원리를 자세하게 좀 적어놓으세요. 자, 이번 주제는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면서 원 방정식을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 하나를 볼 거예요. 어떤 문제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밖에 한 점 P에서 원의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유형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동점이 하나일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동점 하나를 다이렉트로 XY라고 놔라. 그죠? 동점이 두 개 있는 녀석, 조연과 주연을 놓고 조연을 A, B 정도의 문자로 놓고 문제 조건에 맞는 어떤 A와 B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다시 주연도 A와 B를 이용한 문자로 표현을 하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A와 B로 표현된 주연의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놓고 아까 A, B가 만든 관계식 대신에 XY의 관계식이 되도록 대입을 해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움직이는 동점이 밖에 한 점 P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 1번인 거고 그럼 대놓고 시작을 뭘로 하면 돼요? P를 XY라고 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미 주어진 방정식에 스몰, 소문자 XY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한 점이라던가 이런 또 다른 XY는 대문자로 구분해 놓는 게 편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저 자취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볼 건데 밖에 한 점 P를 라지 X, 라지 Y로 먼저 둘 겁니다. 이거로 두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우리가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방정식을 원으로 직접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밖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접선도 두 개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 밖에 한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접선을 그린 상황이 딱 만들어진 거죠. 따라왔어요? 네. 자, 그러면 P점은 선생님이 라지 X, Y라고 뒀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도 일종의 직선인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늘 한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밖에 몰라? 한 점밖에 몰라. 그럼 기울기가 없네.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 미지수 M으로 놓으면 되네. 이해됩니까? 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직선 중 하나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M이라고 놓아둡시다. 기울기를 M이라고 두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주어졌고 한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M의 X 마이너스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맞습니까? 그쵸?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이제 이 원 방정식은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중심 C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거 알아요? 0,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아까 방법 1, 2, 3 중에 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거 써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반지름으로 연결한 요 거리 수선의 발 내리면 반지름이죠. 자, 이걸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R 이퀄 뭐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주어진 직선을 무슨 형으로 바꿔놓고 일반형으로 바꿔놓읍시다. 그럼 mx-y-m 라지 x 더하기 라지 y는 0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서 x하고 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 들어가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 y 대신 아까 뭐 집어넣어요? 0하고 0을 집어넣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스몰 m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이게 남죠? 그죠? 그러면 이 관계식이 일종의 m에 대한 방정식인 거네. 왜 그러냐면 r 값도 알고 있는 값이고 밖에 있는 p도 xy라고 줬어요. 그죠?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뭐라는 게 지금 주어진 거야. 수직이라는 거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뭐라는 게 숨겨져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숨겨져 있었던 거지. 그럼 이거를 기울기 m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갑자기 기울기 m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양변에 곱하면 되죠?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불러봐요.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우변은 절대값 m 라지 x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시 써줘도 상관이 없죠? 예,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여기서 양변 제곱한다. 양변 제곱. 그러면 좌변은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이 나와요. 우변은요.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 라지 x 라지 y 더하기 라지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녀석을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다 몰아서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m이요, m. 그죠?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라지 x제곱에 m제곱 플러스 2 라지 xy의 m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라지 y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두 실근은 m1과 m2겠죠.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m값을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그래서 허근이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실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으면 저 기울기는 실수였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 녀석
두 근의 곱을 이용할 건데 m1 곱하기 m2는 뭐가 되죠? a분의 c가 되죠. 그런데 이게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개수가 m제곱의 개수가 제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지금 x하고 r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한 점에 x좌표가 r이랑 같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이거 좌표 평면에 살짝 올려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요게 x축이죠. 요게 y축이죠. 근데 밖에 있는 녀석이 여기 너 일로 와라. 점점점점점점 다시 점점점점점점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요 점에 p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r, r이에요. 밖에 한 점이 맞습니까? 그죠? 요럴 경우에 접선을 그리잖아요. 접선을 선생님이 저럴 경우에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접선하고 요런 접선이 생겨요. 맞습니까? 그럼 걔도 밖에 한 점 p였고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밖에 한 점 맞아요, 안 맞아요? 저런 점도 있는 거네요. r, r도. 우리가 x, p의 자취를 구하다 보면 라지 x, 라지 y가 r, r인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려고 무조건 a분의 c를 적용하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인데도 나눠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0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요? 첫 번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m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m1 곱하기 m2는 뭐분의 뭐 나와요? a분의 c니까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왔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우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우변이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라지 y를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r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라지 x제곱 더하기 라지 y제곱은 2r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수직이 되게 하는 뭐란 얘기야? 자취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루트 2r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녀석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같이 저 방정식 위에다가 그려보면 이런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잘 봐. 이런 원이 됩니다. 결국 원래는 반지름이 얼마였는데? r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찾은 새로운 원은 반지름이 뭐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세요. 연결해 볼게요. 이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 루트 2r. r 루트 2가 된 거죠. r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그 밖에 한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처음 원과 중심이 같은 동심원이 되는데 뭐라고요? 동심원이 되는데 다만 반지름이 몇 배로 늘어난다? 루트 2배로 늘어난다. 그 원 위에 모든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으면 항상 원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어버리면 두 개의 접선은 항상 거기서 뭘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원주 위에 어디에나 P가 올 수 있고 그때마다 접선 두 개 그으면 다 뭘로 만난다? P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땡땡이 1번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이 아닐 때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x가 뭐가 아닐 때라는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아닐 때라는 얘기죠. 따라왔니? 결국 이렇게 얻어낸 녀석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아닐 때만 얘가 증명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먼저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럼 x가 플러스 r이고 마이너스 r인 경우는 저 보라색 원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 구멍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다른 색으로 어떤 색으로 해볼까? 구멍을 파란색으로 한번 뚫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멍이 뚫려요? x가 r이거나 x가 마이너스 r일 때. x가 r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까 노란색 위에 여기 밑에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도 x가 r이었던 거죠? 같은 라인상에 있으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r일 때 바로 요런 접선. 맞아요? 요 위에서 보라색과 만나는 여기 구멍 뚫려 있어야 되고 여기 구멍 뚫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땡땡이 1번에서의 자취의 방정식은 저렇게 4개의 점이 비어있는 자취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땡땡이 1번에서는.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는 r, r에서 접선을 구해도 노란색처럼 거기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두 번째.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조금 전에 0이 아닐 때는 저렇게 됐으니까 0일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일 때라는 얘기죠. 즉 이해했어요? 이때는 x가 r이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x 이퀄 r이라는 선을 딱 그었잖아. x 이퀄 r이라는 선을 그었지. 그 선하고 y 이퀄 r이 딱 만나는 녀석이 뭐야? r, r이죠. 맞습니까? 네. 저 밖에 한 점 x 값이 r이다라고 놓으면 y 값도 r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저 뚫려 있는 부분에서 이거일 때는 아까 뚫어놓은 4개의 점 있죠? 뚫은 4개, 뚫은이 아니라 뚫린이죠. 뚫린 4개의 점에서 각각 원, 처음에 주어진 원에 접선을 그어보면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그 4개의 점도 우리가 원하는 P값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인 거를 제외하고 구했던 자취의 방정식에서 구멍이 4개 뚫렸었는데 4개 뚫린 곳을 기하적으로 직접 거기를 접선을 그어보니까 다 뭘로 만난다? 그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접선을 그으면 그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점을 뚫을 필요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위 땡땡이 1번의 결과에서 뚫려 있던
4개의 점을 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메꿔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4개의 점을 다 각각 확인해 봤으니까 그 4개의 점이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점 P가 맞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뚫어놓지 말고 뭐 하자? 도로 메꿔라. 그래서 땡땡 1번과 땡땡 2번을 합쳐보니까 그러면 완벽한 보라색 원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했어요? 도로 뚫린 부분을 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왜? 그런 점들에서 봐봐. 내가 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점에서 접선 그으면 요렇게 그다음에 노란색이었던 걸 위에 덧칠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접선 그으니까 뭘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뚫렸던 거 역시도 메꿔 놓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예쁘게 잘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바로 이 결과가 남아야 되겠죠. 자, 이 결과가 남아야 되겠어요. 그럼 1번과 땡땡 1번과 땡땡 2번을 합쳐버리면 얘네 두 개를 다 합쳐버리면 뭐만 남게 된다? 얘들아? 얘네 두 개를 합치면 결국 결과는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2r 혹은 r 루트 2 r 루트 2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라는 게 남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거를 정리하시라고요. 필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원 방정식의 개념 설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